현지 조사 거부가 가능한가? 네.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거부하면 과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많이 네. 질문을 해주십니다. 저희도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조사원들은 해당 기관의 이제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용 청구와 적법 타당성을 확인할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우는 건보법 제98조, 의료급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복지부에는 현지 조사가 있고 심평원과 공단에도 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네. 거부했을 때 이렇게 행정처분이 바로 내려질 수 있는 건 현지 조사, 복지부의 네, 현지 그렇습니다. 조사가 그렇다는 네. 얘기시죠? 예.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현지 조사를 이제 통보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 정말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현지 조사에 대한 통지가 오거나 아니면 현장 조사로 나왔을 때 조사하시는 분으로부터 저희 의료기관 운영하시는 분이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사전 통지를 받았어도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실 건데요. 사전 통지가 없는 경우는 더욱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니까 수행 절차에 따라 조사원이 제시하는 현지조사 관련법, 그다음에 선정 사유, 조사 기간 등이 실린 안내문과 현지조사 명령서, 그다음에 요양급여,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팀장하고 면밀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제 저희 부장님처럼 유연하게 이제 그 서류 확인하고 선정된 이유도 네. 물어보고 이래야지 순리인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제 그렇죠. 이런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확인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면 제발 좀 차분해지시라고 얘기하는데 또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시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 현지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그리고 조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상 기간과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일주일만 보고 갈게요 그랬는데 그렇죠. 3주까지 계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있는데 어떤 이유로 대부분 연장이 네. 되나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은 부분의 한 가지인데요. 대표적 현지조사 유형인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 6개월부터 3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요. 자료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부 의뢰기관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된 기관하고 그 직후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된 3개월, 그리고 조사 명령서 발부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지급 비용을 포함해서 최대 36개월 지급 비용을 조사하고요. 요양기관의 청구 개선 여부를 반영해야 하여 의뢰기간에 포함하여 대상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의뢰 기간 직후 3개월과 최근 3개월을 추가하여 살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기간은 부당 청구 개연성이 있는 3개월과 그다음에 조사 명령서 발부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지급 비용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과 연장은 현지 조사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거짓 청구가 확인된 경우,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 및 조제, 요양기간 현황의 부당 신고에 의한 부당 청구가 확인된 경우, 2개 이상 요양기관의 담합이나 공모에 의한 조직적 거짓, 부당 청구가 확인된 경우인데요. 조사 명령서 발부일에서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를 이어갑니다. 네. 다음으로 조사 기간은 조사 유형, 대상 기관의 종별, 규모 및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원급 약국은 1주 이내, 병원급은 2주 이내, 종합병원급은 4주 이내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조사 대상 기간이 늘어나거나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전산 기록 해독이 지연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하면 현지 조사 대상 기간은 6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네. 상당히 브로드하네요. 네.
조사 기간은 의원급은 1주, 네. 병원급은 2주 이내, 종합병원급은 4주 이내가 일반적이다. 네. 그런데 조사 기간이 또는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뭔가 거짓 청구에 대한 포착이 있었던 때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뭐 인력이라든가 네네. 뭐 저희 직접적으로 확인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연장이 되고 아까 제가 세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사유에 맞는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 연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거짓 청구가 확인된 경우, 네. 그다음에 인력 기준에 대해서 네, 이제 허위 신고 개념으로 네. 신고가 잘못된 경우, 2개 이상의 요한 기관이 담합 또는 공모에 의해서 조직적인 부당 청구가 네, 있었던 경우,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네, 일단 조사가 연장됐다는 거는 뭔가 심평원 측에서 해석한 거짓 청구의 어떤 증거가 더 나왔다고 볼 수도 네. 있겠네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가 네. 됐거나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36개월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일선에서 회원분들 그 의료기관에 출동을 해보면 조사 기간이 연장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르시고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내용이네요. 기간이 연장됐다는 네. 것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지 조사 진행 중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달라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출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협조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또 비급여 진료 부분까지도 다 줘야 되는지 네. 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조사원이 조사를 개시할 때 제시하는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 요구서에는 요양기관에서 제출해 주실 자료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청드리는 항목이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 부분도 본인 부담금, 과단 징수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요구. 네, 현지 조사를 나갔을 예, 때 제출 자료. 저희가 관계 서류 제출 네네. 요구서를 이런 항목이 목록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지 조사 제출 자료 중에 기본적인 요구 자료인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네. 않았거나 네. 또는 OCS 프로그램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 모든 접수 진료 기록 수납을 전산으로 관리하시는 경우 해당 전산화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병원 전산화 자료하고 청구 내역 또는 진료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조사원이 추가 소명자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때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 등 소명하실 추가 자료가 없는 경우 소명하신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참 이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현장에 저희가 나가보면 아직 전산화는 안 되시고 저희 이제 그 노 선배님들이 운영하시는 개인 클리닉을 가보면 수기로 작성하는 장부를 네.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작성하다가 이직을 하면 그게 인수인계가 안 돼서 결국에 조사에 나가면 장부가 없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허위 청구처럼 돼버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항상 장부나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라 그러시는데 이제 1인 의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지 조사 시에도 의료기관은 진료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혹시 조사 기간 동안에 병원에 조사하시는 분들이 상주하면서 자료를 확인하거나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출퇴근하시는 건지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네. 궁금하고요. 또 네. 저희가 그 조사 나온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네. 현지 조사는 요양기관의 진료나 운영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제출해 준 자료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 건강 정보를 담고 있어서 외부 유출을 막고자 기관 내에서 자료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기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개인위원의 경우는 그러한 장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심평원 지원, 그 다음에 공단 지사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소 제공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환자의 진술과 의료기관의 진술이 다른 경우가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 청구를 간주하는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술이 차이 나는 경우는 네.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환자의 진술과 의료기관의 진술의 차이가 나는 경우나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와의 진술의 차이가 나는 경우라고 하여 부당 청구를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환자 및 그 관계자의 진술과 조사원이 확보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일치하고 부당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만 부당 청구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부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환자가 가지 않았는데 진료를 왔다고 거짓 청구하는 사례라 그래서 이제 조사받은 케이스를 보면 환자는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한데 그렇죠. 의료기관에는 진료 내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차트도 간단하게 써놓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갖고 있는 카드 수납 내역이 있거나 네. CC카메라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로 소명을 하는데, 카드 수납이라든가 그분이 오셨다는 걸 저희가 충분히 저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혹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처분이 네. 이루어질까요? 업무정지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한 가징금은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를 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내린 처분입니다. 한편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없었음에도 진료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가정하여 진료비 청구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거짓 청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를 한 경우는 의료법 또 약사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업무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다르고 처분의 근거, 법 또한 건보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약사법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담당하는 데는 보험평가과고, 네, 면허에 대한 거는 의료자원정책과로 또 맞습니다. 복지부 내에서도 과가 네, 이원화돼 있죠. 그래서 대처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저희가 회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보호법과 의료급여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호법상에서 일반적인 보험 환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그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조사가 나왔다고 네. 연락 와서 저희가 가보면 의료급여 네. 환자인 경우가 있어서, 꼭 두 번의 조사가 아니라 개별의 조사라고 생각하셔서 네. 나름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당 금액 환수로만 종료되는지, 또 업무 정지까지 처분이 내려지는지, 네. 이런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네. 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해당 요양기관의 월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산출된 기간만큼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정지 처분 없이 부당 금액 환수만으로 종료된 경우는 부당 금액이 적거나 비율이 낮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기준은 자료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표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건보법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표는 다들 좀 다운로딩을 받아서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장님, 업무정지는 모두 과징금으로 대체가 될까요? 네.